박근혜, 최순실 증인 세운다. 박최 끝장 승부. 서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승부수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제가 보기에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 판결을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는데 바로 이게 이재용 부회장 판결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개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 판결을 보면 바로 이게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미필적으로 인식을 했다. 이게 노거든요. 네. 그런데 최순실하고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분이 부인해버리면 이게 직접 증거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가지고 공모를 이게 인정을 했는데 1심 그 재판부가 아마 이게 이번에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그럼 이게 탄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공모한 게 없고 전부 이게 단독으로 정유라 단독 상마지원은 최순실 씨는 너 혼자 다 한 게 아니냐. 내하고 이게 대통령이 공모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데 그 추궁. 이걸 보통 이게 탄핵 증거를 합니다. 재판부 앞에서 확인을 받고 싶은 거군요. 최순실 씨의 입을 통해서 나는 이 문제에 공모를 한 적이 없다. 이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최순실의 어떤 기존의 조서의 정명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걸 이게 탄핵 심의를 하거든요. 네. 그걸 위해서 이게 증거로 세운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를 들어 그 이경재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모종의 어떤 약간의 이게 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 씨가 단독으로 다 했다고 하면 그럼 이게 대통령은 무죄가 되고 네. 최순실은 이게 그 혼자 했으니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는 몇 조를 받아도 5년이야예요. 따라서 이게 최순실 씨가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정언이 된다면 상당히 그 재판구도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또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가 언제 등 돌릴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뭐 미리 불리한 증언이 나오기 전에 선수를 치겠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서종 변호사 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최순실이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몰랐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한 거고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온갖 국정농단에 동원됐다?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낮고 또 한 가지는 최순실이 개인 사인인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동원이 돼서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아니 경제수석도 나서고 뭐 문체부 장관도 나서고 차관도 나서고 아니 최순실이 누구길래 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공무원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건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그래서 낮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입장에서는 불리할 경우에 네. 본인이 돌아서서 지금이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계속 처벌을 받게 되고 본인이 뭔가 검찰과 일정 부분 딜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리바게닝을 하게 된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문제를 터뜨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막판에 가면 어쨌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최순실이 이 일의 주범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세워서 지금 서정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런 전략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최 씨가 언제 등을 돌릴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다.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한번 판넬로 좀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좀 복잡한 양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점을 저희가 판넬로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좀 서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제가 보기에 저 판넬보다 지금 딱 한마디로 하면요. 네. 현재 그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법률적인 운명 공동체고요. 운명 공동체. 그다음에 그 정유라는 완전히 적입니다. 네. 그 그림은 이게 어떻게 볼지 몰라도 왜 그런 그렇군요. 운명 공동체냐? 예를 들어 이게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모든 게 공범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게 뇌물도 공범이고 네. 직권 남용이 이게 모든 게 공범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결론이 이게 같이 놀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정인 세워서 공범만 끌으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 씨를 증인석에 세워서 공범이 뭐하는지라는 점을
주장을 할 텐데 그게 최순실 씨에게도 유리한 그렇죠. 발언이 될 거다. 바로 이런 이게 얘기죠. 최순실은 사적청이고 생적사입니다. 네. 최순실에게 내가 다 했다고 하면 둘 다 살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둘 다 공범이 돼요. 따라서 이게 최순실은 대통령 몰래 내가 다 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대통령은 이게 당연히 무죄일 거고, 그다음에 최순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뇌물도 안 되고 직권남용도 안 되고 아무 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정유라는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 가장 불리한 정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마를 단독으로 지원해줬다는 거, 그렇죠. 이게 네 말처럼 타라. 이게 정유라 정은이에요. 근데 정유라는 정은한 거는 공판 조서는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정유라를 정인 불러서 바로 이게 공판에서 네 정은한 걸 탄핵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게 바로 탄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유라를 정인으로 세운 이런 이제 그 부분인데 여기서 이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 이게 최순실은 내가 다 했다 하면 모든 게 무죄되느냐? 그거는 이게 또 다른 문제는 정황 증거.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 말처럼 다른 여러 정황 증거들. 네.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하는데 왜 장관들이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고 이런 걸 왜 놓느냐? 이런 부분에 판사의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게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다고요. 네, 박근혜 네.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옵니다. 자, 이 그 패널에서 정호성도 마치 최순실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저희는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진석 나와서 이것도 역시 공모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네. 박 대통령과 정호성이 공모를 해서 이 기밀을 빼돌려서 이 최순실한테 그 기밀 누설죄, 기밀을 줬다. 서류를 갖다 줬다. 서류를 갖다 줬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마치 정호성 비서관이 아니다, 내가 다 했다 네. 하게 되면 이게 공모관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보좌를 하기 위해서 했다가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박 대통령은 사실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자신의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난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박 대통령 끌어들이는 증언을 한다면 박 대통령이 이 기밀누설죄에 포함하는 공범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정호성 씨가 과거 재판에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고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류를 갖다 줬다. 그렇습니다. 진술은 네. 근데 사실 진술은 그렇게 했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의 증언은 약간 다른 증언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모호합니다. 뭐냐면 지시는 받았으나 악의적으로 이걸 유출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또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올 재판에서 어떻게 발언할까가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후 국장님, 네. 그 최순실 씨가 지난 12일 재판에서 갑자기 엎드려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날 이제 오후에 그랬거든요. 오후에 재판 시작되자마자 엎드려가지고 뭐 한참 우는 바람에 그게 뭐 방청석 그게 다 들릴 정도로 예. 그야말로 그냥 크게 울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날 오전에 지난번에 정유라 씨가 진술한 그 부분이 이제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날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순실 씨로서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 씨의 법정 증언으로 인해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회한 같은 것들이 아마 그 오후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밀려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기서 좀 대성통곡을 한 걸로 보이고 그것은 뭐 일종의 감정의 기복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굉장히 본인이 이제 좀 억울하다라는 뭔가 그런 심정을 또 그런 울음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순실 씨가 대성통곡을 했던 그 법정, 바로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서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울먹이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이제 재판장에게 휴정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한 20분 동안 휴정을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재판에 임한 그런 상황이었죠. 본인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유라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야만 어쨌든 본인이 살고 그다음에 김경숙 전 학장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정유라가 얘기한 증언을 보면 분명히 엄마의 도움 때문에 또는 이화여대 교수들의 도움 때문에 본인이 학교 입학했고 본인은 무슨 과에 들어가는지 아니 심지어는 면접 보러 가면서 무슨 과에 면접 보러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네. 엄마가 시켜서 간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학생이 뭐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합격을 시켜준 이화여대 교수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네. 그런 부분들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 정유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국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다. 정유라는 아무 죄가 없다. 이러려고 하다 보니
재판이 본인이 얼마나 복받치겠습니까? 얘는 지켜야 되겠고 지금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것을 묵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나 이화여대 교수들의 범죄 행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의 기복이 결국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한 거는 그 장면이 아니고요. 홍보한 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본인 재판에서 근데 정유라의 공판 조서가 증거로 나오니까 그걸 보고 이게 통보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학장 이게 재판은 항소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1심에서 이미 선고 났고 항소심에게 정인으로 나와서 이거는 이제 정유라가 정당하게 이화여대 입학했다. 우리 정유라를 옹호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 정유라를 도와주고 모정을 회복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본인이 무죄 받기 위해서. 그렇군요. 정유라가 이게 정당 입학하면 본인이 1심에 3년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본인 변호를 위해서 그냥 정유라 편을 들어준 거지. 둘 사이는 이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최 씨는 주로 가족과 연관된 이야기를 할 때 감정이 격앙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첫 특검 출석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한 투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강한 투사를 아닙니다. 그리고 박대통령하고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다들 강요하고 있어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석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역시 최순실 씨의 저런 격앙된 모습, 상당히 유명한 장면이었죠. 저 때도 역시 정유라 씨가 입국하기 전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정유라 씨한테 하는 어떤 메시지다. 정유라 씨한테 거기서 계속 있어라라는 메시지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번에 통곡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뜬금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전 내내 이제 이 재판이 있었고 밥 먹고 오후에 시작하자마자 자리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감정의 어떤 기복 때문이 아니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딸에 대한 메시지 아니면 언론에다 내가 지금 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과거 최 씨는 딸이 국내에 들어와 재판받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딸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할지 어미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인권이 보호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처리가 되리라 그렇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최순실 씨가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관심이지만 당장은 내일 이제 정호성 씨가 재판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하느냐가 관심입니다. 결국은 이제 박 대통령 재판이요. 거의 이제 롯데나 SK 이런 사건들 다 끝났고 남아있는 게 이제 공무상 비밀 뉴스라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 이거하고 이제 K재단 미르재단의 뇌물 말고 직권남용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게 재판에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호성 비서관의 증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게 거의 쟁점이 안 됐지만 JTBC 옛날에 이게 태블릿 PC 아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게 어떻게 판단될지가 저는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무상 비밀 본인 핸드폰 녹음된 거는 어차피 이게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본인 핸드폰으로 녹음됐으니까 과연 이게 JTBC에서 보도하는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파일이 있잖아요. 이게 과연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바로 증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이게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게 변호협에서 세미나도 했거든요.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과연 검찰이 제시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기초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문고리 3인방 중에 처음으로 내일 증언대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증언을 하게 될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근 실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